인센티브에서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제 듀레이션도 이루고 처음에는 저희 아이디어 다음에 더 비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4개월 많은 R&D에 나름 비싼 여러분 없는 그냥 불편함을 보고 있잖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림대 이민정 교수 그 성심병원에서 안성용 담당 교수로 계시고 이제 대한성형학과학회 재무사로 계십니다. 오늘 해주신 강의는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감별이 필요한 인프로 정신질환에 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성형학과학원 이민정입니다. 대한안과의사회 심포지엄 굉장히 오랜만에 오프라인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뵙는 선후배 선생님들도 많이 뵙고 또 다른 국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국가 지금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학과는 장비도 별로 없고 기계도 별로 없고 굉장히 쉬운 국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가볍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요청받은 제목은 외래 성인 접하는 감별이 필요한 눈꺼풀 염증 질환이라는 제목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목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면 눈꺼풀 염증 질환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앞서 김태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메이그노그라티스, 제가 보통 말하는 블랙파라이티스 같은 것들은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눈꺼풀이 많이 부어있고 뻘건 이런 것들 다 사실 눈꺼풀 염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어떤 질환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만성 눈꺼풀염, 구성 눈꺼풀염, 헤르페스, 알레르기, 가래끼, 그다음에 프리센탈 셀라티스 같은 것도 눈꺼풀에 생기니까 그랜드 혹은 이렇게 눈꺼풀 테두리, 리드 마진에 염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성형학과 사람으로서 세발스플렌 칼시노마가 되겠습니다. 눈꺼풀 피지샘암이고요. 메이보마 글랜드, 사이스웨이드, 피지샘에서 기초연 듯한 메스를 형성하면 좀 감별이 쉽긴 하지만 이런 건 사실은 그래놀로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만성 눈꺼풀염, 한 군데에서 재발한 다래끼 이럴 때 세발스플렌 칼시노마를 감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했다고 하기엔 약간 메스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이건 탑살 프레스를 너무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눈꺼풀도 뻘겋고 내부분에 막혀있나 싶어도 눈꺼풀 뒤집어 보면은 인필트라티브 메스가 관찰됩니다. 다 세발사클 칼시노마에 이해가 되겠고요. 또 다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직검 해달라고 보내신 거일 거라서 눈꺼풀 뒤집어 보았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 좀 긴가민가 합니다. 그냥 스카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약간 세틀라이트 리전을 보이고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안은 정말 단안인지 비대칭적인 양안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염증은 부종이 가장 흔한 증상. 그래서 말씀드린 프리셉션 셀룰라이티스, 호데올룸, 헤르페스 한쪽 내비가 포함될 것 같고요. 홍반기 압통이 강하지 않은 걸로는 눈꺼풀 종양, 블레파로카네시스 이런 병들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생긴 병증, IgG4, 셀룰라이티스 왔다가도 하고 약간 가렵다고도 해서 인젝티바이터 관련된 프리셉션 셀룰라이티스 아닌가 하고 치료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보시면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트라리저널 트리암 인젝션 하시는 거 안에서 혹시 하시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사이로도 비토패스 있을 때 미드레그나 살려 올라가는 경우에 환자 인상적으로 불편해하면 뒤집어서 이제 컨정티바 이렇게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런 방식으로 인젝션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인젝션을 하시는지에서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타겟이 오비큘라리스 머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귀에서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저희 그냥 다 마취할 때 이제 눈꺼풀에 주사 놓듯이
그냥 피부로 큐테니어스로 찔러서 주사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주사할 때 목적은 가장 안 좋은 점은 피부로 이 트리암이 비춰보이는 게 가장 안 좋은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는 많이 부었기 때문에 꽤 깊이 찔러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분상으로는 그냥 프리세탈 정도에 놓겠다는 기분을 가져고 하는데 생초를 뚫어도 상관없다라는 기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약간 깊이 찔러서 주사하면 되고 저는 이제 부은 정도가 미디알이랑 템포랄 베이스 다를 때는 약간 다르게 놓기도 하고 한 3포인트 정도 보통은 뭐 미디알, 센트럴, 템포럴 세 군데 놓는데 미디알에서 많이 부어서 조금 더 많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도즈는 처음 주사할 때는 한 그러니까 이제 40mg이 1cc에 들어있으니까 한 0.6 정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시술해 보시면 효과가 있는 분들은 네, 아주 좋아하시면서 명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젝션 하셨을 때 그게 지방층 위축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부담되는 모습 없으셨는지. 네,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저는 오히려 다래끼 치료하는 올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조직도 너무 얇고 정말 조금 잘못 나서 약간 꺼져 보이면 진짜 안 노느니만 못한 정말 괜히 했다 내가 왜 했지 이런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다이루션도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부어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펫이 조금 위축이 돼도 오히려 더 조금 눈꺼풀이 얄쌍해 보이면 더 좋아하시지 문제될 거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적은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8일인가요? 그래서 아빠 의사의 학술대에 오시면 또 많은 강의를 주시고 또 지난 주말에 뭐 학교에 학술대에 있는데 부스가 없어서 업체분들을 못 만나셨는데 2월 18일 보시면 업체분들 한 100군데가 있어요. 부스가 되니까 업체분도 만날 수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많이 배우시고 또 업체분들 만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교육해 주셔서 간호사법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큰 이슈였던 PRA 급여 재평가를 넘기고 또 최근에는 정춘숙 의원이 안경사법을 발의해서 안경사법 발의를 막느라고 대책팀을 꾸리고 국회 또 대국회 활동을 했고 고용민 간사와 또 이쪽 강기훈 간사 양쪽 보건복지부 양당 간사실을 찾아가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마지막 11월의 심포지움은 즐거운 공연을 갖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또 내년에는 청룡의 해라는데 내년 앞두고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또 내년에 새로운 안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연말 연시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포함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마슈룸의 백내장 수술 장비인 스텔라리스 엘리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혜호 회장님과 이재동 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텔라리스 엘리트는 기존의 백내장 수술 장비인 스텔라리스의 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비티브 플루이드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수술 케이스들을 경험해 보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안정적인 효과와 안정적인 안압 문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는 3년 가까이 됐으나 선생님들 모시고 소개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굉장히 순수한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창규 원장님과 박유남 전 원장님 이외에 또 고영남 또 수천부 원장님들 많은 또 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바쁘지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우사의 어떤 행동력이고 자생력이고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정혁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안경사법이나 PRN 비고용 이런 등등 현안이 아주 많은데 그래도 잘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편하게 진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혁 회장님과 이런 여러분 수고에서는 감사하고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금은 제가 했을 때도 6개월 스포줌을 이렇게 스폰 해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스포줌 제가 진행하는 네 번째는 어제 문제는 그 고려의 엄영석 그 안산병원에 미치는데 좀 더 예를 들면 좀더 올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스카우트가 오는 걸로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떠오르는 양호의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건강학회 전문의사를 맡으시고 백골 특임이사를 맡고 계신데 제가 항상 강의 들을 때마다 항상 같은 제목이라도 내용이 다 다르고 항상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강의 오늘도 마시룸의 백골인 벤트리 타입의 스타일리스 엘리트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한 시도지원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는 앞에서 시간을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스테라리스 엘리트입니다.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장비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금에서는 1853년에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장점은 두 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텔라리스 엘리트의 가장 큰 장점은 대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큐 펌프는 이렇게 좁은 가지고 에어 플로우를 보내면 음압이 생기면 베링리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기 스테라리스적인데 옛날보다는 엘라이트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오늘 강의가로 인해서 스테라리스가 아주 대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 아주 정말 그 벤츄리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 벤츄리 타입에 써보시고 단점은 베스트라지에서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 장점은 많이 말씀해 주셨고 많이 그 옛날의 벤츄리 타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단점 혹은 사실은 벤츄리 타입은 사실은 엑스퍼트이고 베이기너하고 학술이사여서 학술 대회도 많이 이번 수영제 이슈를 다루시면서 경험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내부면 글랜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면 글랜드가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볼 수 있는 반면에 펑션하게 이게 글랜드가 잘 있어도 기름이 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 기름이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인터페로미터리에서 thickness를 보는 게 있고요. 비디오 인터페로미터리는 그 기름의 두께를 실제로 비디오를 측정을 하면서 그 패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비디오 인터페로미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리피뷰라는 기계 혹은 키로토그래프 파이뱅이나 아니면 TR1W라는 그런 기계들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뭐가 되겠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이 나와서 오큘라 서피스의 이베포레이션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능적으로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저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서도 일단은 그 뮤신과 리피드와 수성층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수성층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수성층이 잘 안 나오시는 게 제일 많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하이퍼 시크릿리 타입은 별로 없고 그거 반대로 리피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리피드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환자분이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끈적끈적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대개는 MG에 문제가 있어서 리피드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밤새도록 잘 때 그 리피드가 이렇게 많이 저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사실 메이브맨 블렌드 이거 LLT는 의미가 없잖아요. 선생님께서 실제로 메이브맨 블렌드를 보시고 텔렌젝타시스가 있나 뮤코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시고 가톨릭 이정무 성모병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시티 NGO도 있어서 이제 일본 시티 NGO를 이제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파키포로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락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시야를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식을 강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임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맥락막 비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키포로이드라는 텀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파키는 이제 두껍다, 이제 커져 있다 그런 의미이고 망막 아닌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요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심한 망막 한글 교과서에도 이제 한 단원으로 들어갔고 이제 오늘 또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빼고는 앞으로 이제 황반 질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OCT가 발전하면서 레티나 레이어들이 정말 이제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고 이제 막 아래쪽 두꺼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눈에서도 워낙에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파키코로이드 자체 이제 정확한 정의는 사실 좀 애매한 상태이고요. 이제 코로이드 층인데 이제 맥락막도 이제 쭉 혈관층이 이렇게 혈관들이 두꺼워졌다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이드가 두꺼워져 있는지 그리고 중에 저희가 굉장히 낯익은 이제 PCV나 CSC도 이 질환군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거는 그냥 딱 봐도 AMD 두루 예전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듯이 혈관들이 막 커져 있으니까 이 RP 아래쪽에 있는 이제 부분들이 얇아지면서 코로이드 쪽을 봤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으면 이걸로 RP는 이상한데 물은 없고 그러니까 펀더스에서도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파키코로이드 피그멘트 그리고 CMV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모포시아가 있으면 PCV고 이런 식으로 다 묶여있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세 환자분이시고 다 비슷한 환자분들이시고요. 이런 환자도 펀터스에서 보면 분명히 좀 뭔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면 뱃슬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